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도 함께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농심 NDS에서도 이렇게 축산물 이력 관리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네. NDS는 농심 데이터 시스템은 농심그룹 계열사로서 식품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품산업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뭐 어떤 걸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전한 먹거리, 어떻게 하면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 물류혁명이 일어나면서 어제 미국에서 가공된 소고기가 오늘 저녁이면 한국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렇도록 물류가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그 기존의 원산지 증명이란 방식으로 식품 안전을 했었는데 원산지 증명 갖고는 좀 부족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써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실물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게 조작이 안 됐거나 뭐 누가 안 고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빨리 입력을 하고 그거를 유변조 못하는 좋은 시스템에 넣어두면 그 데이터는 믿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산물 이력제에 관심을 둔 부분은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4개 이력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유통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산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육에서 실제 판매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서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라 소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물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를 미리 찾아서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과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NDS는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함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 관리를 시범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먹거리 산업이 중요하기도 하다 보니까 와인이라던가 올리브 오일 이런 쪽으로도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활발하게 지금 연구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농심 NDS에서는 이 축산물 이력 관리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아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듣긴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축산물 이력제가 기본 뼈대가 되는데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각 단계마다 신고해야 될 내역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문서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각 문서로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신고하는 내용들 자체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자주 신고하게 함으로써 상호 체크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같은 게 유통 과정 중에 뭐 원산지가 바뀐다든가 뭐 유구가 한우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상호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빨리 입력된 데이터, 실시간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 비교를 해서 이게 틀렸다, 뭐 잘못됐다,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전체의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간 더코인즈에 나왔던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뭐 다르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김태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농심 NDS의 이 축산물 이력 관리 블록체인 시스템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는 사실은 사실 이해관계자였습니다. 정부 시범사업 6대 과제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해수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반출입 쪽 사업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장님께 너무 그 존경심을 표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개발업체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과 끝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개발 이슈로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많이 수행해봤던 이런 전문 업체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이번 시범사업 6대 과제에서는 뭐 저희도 훌륭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농심 NDS가 아마 가장 그래도 딱 적합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더 코인즈에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만, 업계 훌륭하신 네. 분들만 모시니까요. 평소에 모시기 되게 힘드신 분이세요. 네. 네, 제가 사전에 방송 사전에 듣기로는 이 하이퍼 레저를 활용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 레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시범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희 회사나 저희의 방침 자체가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픈 소스 중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블록체인 엔진 및 블록체인 관련된 도구들의 프로젝트 총 명칭이 하이퍼레저입니다. 하이퍼레저라는 프로젝트 내에 패브릭이라는 엔진도 있고 뭐 익스플로러나 캘리퍼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써서 블록체인을 가동시키고 모니터링을 하고 속도 측정 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가져다가 저희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블록체인과 하이퍼레저의 차이점은요. 물론 이제 앞으로 농심 NDS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좋은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써주시기 바라지만, 하이퍼레저가 되게 기업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이런 기업이나 정부에서 퍼블릭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로 사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10년 정도 뒤에나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그냥 블록체인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만나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기업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런 뭐 채널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 특화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고, 뭐 멤버십이라든지 또 각 기업들 간의 이런 데이터 연계들도 사실 블록체인을 떠나서 거의 토탈 플랫폼으로 하이퍼레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전 세계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시스템이 하이퍼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제역이나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한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데, 축산물 이력 관리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현재 축산물 이력 관리의 특징이 5일 이내 신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5일이나 신고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이걸 실시간 신고로 바꾸면 되는데, 뭐 며칠 전에 보셨던 식약처의 결함 사태처럼 농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대로 쓰고 좀 더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분들을 모아서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차별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선택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 가공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 관련한 특허도 출원해서 승인을 기다린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블록체인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 정보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중앙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서비스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 BM 특허, 업무 특허를 사전에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이력 관리를 대충 이렇게 하고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기능으로 할 거라고 미리 만들어 놔서 향후 사업에 문제 없도록 사전 조치한 것입니다. 네. 사실 특허는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반적 속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드,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있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현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뭘 할 수 있는지 찾으려고 지금 전 세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특허들이 출원하게 놓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세계 유례 없는 계속 이런
그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상당히 많은 나중에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식품 솔루션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국가들이 관련된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 대비해서 국내 특히 농심 NDS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좀 강점인지 NDS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소고기 수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호주 쪽에 소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사육에서 가공까지의 단계를 블록체인으로 제공을 해주고 네. 수입 국가에서 그 블록체인을 받아서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징동닷컴이 알리바바를 누르기 위해서 쓴 방법 자체가 호주에 있는 그 축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중국에 워낙 위조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없다는 거를 모든 서류를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 서류를 다 떼주려고 하니 모든 서류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 블록체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데가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월마트요? 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 경쟁업체 아마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갈 거냐. 우리는 식품 안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그걸 테마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찾고 뭐 그런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심 NDS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해외 업체하고 같이 조인하고 관련된 컨퍼런스 많이 다니면서 사례를 많이 확보했다는 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축산 분야 이력 관리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뭐 농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 분야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계획은 지금 어떤가요? 가장 먼저 확대될 부분이 마트 부분이고요. 저희 모기업인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보다 좋은 제품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일반품도 있고 아주 비싼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명서를 제출해 주기도 하고 고객이 믿어야 비싸게 사는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증명 장치로서 블록체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결국 모기업인 농심 같이 가공식품 쪽에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대응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축산물 이력 관리 첫 발을 뗀 NDS.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지도 궁금해요. 앞으로의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빨리 입력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싸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블록체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IoT라든가 RFID라든가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에 사람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위변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입력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관심 갖고 계속 비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즘 스마트팜이 또 되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로 상추를 키우는 건데요. 사람 손이 한 번도 가지 않고 처음에 모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상품 포장까지 전부 다 그 기계들이 해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네. 이 부분이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많이 활용하기 위한 사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본 것 중에 그 RFID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살짝 들었는데 RFID가 정확하게 뭔가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바코드란 거를 해서 제품을 사면 구석에 이제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읽으려면 스캐너가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갖다 대야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RFID는 좀 먼 거리에서도 자동으로 읽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대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상품 계산이 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러니까 정확성하고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가격이 이슈가 돼서 많이 확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